안녕하세요. 기똥찬 엑셀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제는 엑셀을 매일매일 학습해 보세요.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데일리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데일리 편은 엑셀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또는 엑셀 업무에 필요한 것만 알지 사실 그 엑셀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답하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들으시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일차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입력, 그리고 내 문서는 소중해,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암호를 설정하면 되겠죠. 암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문서를 PDF 파일로 좀 변환하고 싶어요. 변환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 중점적으로 학습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그럼 매일매일 학습하다 보면 활용도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는 활용을 넘어 고급편까지 데일리로 쭉 이어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1일차 부담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엑셀 프로그램 함께 열어서 같이 학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엑셀 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엑셀을 여시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뜨는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엑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매뉴얼 막 어떤 분들은 이 메뉴 하나하나를 다 숙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지쳐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레이본 메뉴 탭이야. 이렇게 누르면 각자 관련성 있는 메뉴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아마도 홈 탭에 이 메뉴들이 가장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메뉴 탭을 누를 때마다 밑에 나오는 이 얘네들이 바로 리본 메뉴예요. 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워크시트예요. 이 시트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통합 문서라는 애가 우리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 이용했죠. 스케치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의 도화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스케치북이고 통합 문서가 그 스케치북을 구성하는 각각의 도화지들,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 얘네들을 우리는 시트라고 불러요. 이 시트는 그 우리가 스케치북에 뭐 8장짜리 도화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장 도화지로 구성된 경우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워크시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트들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이렇게 이게 늘리는 거예요. 시트가 늘어나네요. 네. 늘릴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요, 불필요한 도화지는 푹 찢어서 버리죠. 얘도 찢는 거 바로 이렇게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를 누르면 얘는 되살리기 안 돼요. 영구 굿바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삭제되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와 통합 문서의 관계는 우리가 엑셀 고급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트들은 다른 문서에도 얘는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도화지를 다른 스케치북에 갖다 붙여 넣을 수가 있다고요. 우선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한 장에 도화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죠. 쉽게 말하면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그 공간, 바로 이게 시트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개 시트 중에서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 여기가 바로 활성 시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워크시트라고 말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시트의 생김새를 보면은 이렇게 A1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이건 좌표를 생각하면 돼요. 1행, 2행, 3행, 4행. 이게 바로 행머리글. A열, B열, C열, D열. 이게 바로 열머리글이에요. A, B, C, D, E. 그러면 좌표도 열과 행이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얘도 D열과 3행이 만나는 곳은 어디? 바로 요 한 칸. 여기를 우리는 D3호, 바로 D의 3번지, D열과 3이 만났다. 이걸 우리가 셀, 이 각각을 셀이라고 부르고, 이 셀의 위치, 이거를 셀 어드레스, 셀 번지라고 불러요. 이 셀의 번지는 여기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에 D3셀 번지, 이렇게 이름이 셀의 번지가 표시가 됩니다. 돼요? 네, 이겁니다. 그럼 이 셀들은 뭡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편집되고 계산되는, 여러분이 실제로 엑셀을 작업하는 이 구역, 이게 바로 셀들이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 셀들을 가지고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장난을 쳐봐요. 절대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망치면요? 망치면 새로 엑셀 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기 A열과 일행이 만나는 이 맨 왼쪽 요 끄트머리 모서리, 여기를 클릭하면 전체 셀이 다 선택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다 되죠? 그러면 어디 갖고 장난을 쳐봐요. 여러분 홈 탭에 가시면, 홈이요. 네, 홈 탭 갔어요? 네. 그럼 여기 페인트 통 보이실 거예요. 채우기 색. 이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골라보세요. 다른 색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까? 네네네네. 아무거나 골라요. 확인? 보이세요? 이렇게 배경색, 이렇게 셀에 배경색을 넣은 거예요. 부담 없죠? 네, 이렇게. 이게 셀 전체를 선택하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좀 더 장난을 쳐봐요, 여러분. 그냥 엑셀을 갖고 그냥 내가 가볍게 논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다 갖고 내가 당장 다 오늘 다 외워버려야겠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해보죠. 자, B의 2번지는 어디예요? B열과 이행이 만나는 곳. 여기가 B의 2번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어디까지요? F의 2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잡아요. 잡으셨어요? 네. 그럼 이 각각의 칸들 보이세요? 네. 이 각각의 칸들을 여러분이 쭉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나 이거 한 칸으로 만들고 싶어, 이러면 홈 탭에서,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씩 합시다. 여러분 여기 맞춤 그룹에 보면은 요거 병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합은 이 각각의 셀들을 하나로 합해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봐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자, 어때요? 한 칸 된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페인트 통 눌러서 요거 채우기 색, 이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보세요. 이렇게요. 네,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써봐요. 뭐라고 쓸까요? 네, 이달의 수입 지출 보고서, 수입 지출 내역서,
수입 지출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됐어요? 이게 데이터 입력이에요. 네, 이렇게 엔터 꽝 하면은 끝난 거예요. 아, 이해돼요? 네. 저 여기 수입하고 지출 사이에 한 칸 띄워야 되는데요. 더블 클릭 따닥. 어때요? 커서 들어갑니까? 이게 셀 편집. 한 칸 띄워요. 스페이스바. 지출 현황 그 사이도 한 칸 띄고 싶은데요. 예. 클릭하고 한 칸 띄워요. 그리고 다 됐다.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됐어요? 예, 요겁니다, 요거. 아, 어렵지 않아. 그럼요.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왕이면 글씨도 크게 하고 싶은데요. 좀 참으세요. 글씨 크게 하는 건 좀 이따가. 자, 이렇게 일단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A열, B열, C열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A, B, C, D, E, F, G 눌러보세요. 어때요? 뭐가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열이잖아요. 열. 그러면 A열과 B열 사이에 경계선 보여요? 네.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가 놓고 저처럼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고 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고 어때요? 아,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네? 네.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너비를 바로 열의 너비를 넓혔다 줄였다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러분 B의 6번지에다 마우스를 놔볼까요? B의 6번지요? 네. B의 6번지에다 마우스를 놓고 일자 이렇게 써보세요. 일자 한글로. 어때요? 잘 돼요? 네, 써보세요. 일자. 아, 이렇게요. 자, 일자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글씨를 쓰고 자,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보면은 B의 6번지를 기점으로 일자라는 글자는 왼쪽에 정렬이 됐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정렬이 됐나요? 그야 왼쪽인데요. 네, 엑셀에 셀에 문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C5번지에다 마우스를 놔볼래요? C5번지요? 네. 그리고 써봐요. 수입 엔터 꽝 됐죠? 그리고 써보세요. 바로 여기다가 수입액 써보세요. 그리고 옆에 칸에 내역 써보세요. 그 다음 또 옆에 칸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옆에 칸에 지출액, 내역 이렇게 써보세요. 잘 돼요? 어때요? 이게 데이터 입력이에요. 그러면 2의 5번지 한번 클릭해 보세요. 2열과 오행이 만나는 곳 2의 5번지. 그리고 써요. 뭐라고요? 지출. 그러면 지출액도 따라오는데요. 이게 바로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여러분은 액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출까지만 쓰고 딜리트 키 있죠. 그걸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요? 예.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C의 5번지와 D의 5번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하나의 칸으로 합할 때 아까 뭐 눌렀죠? 그야 병합 맞아요. 눌러요. 또 E의 5번지와 F의 5번지 두 개 범위 잡고 병합 또 눌러보세요. 잘 된다.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B의 5번지와 B의 6번지 요 두 칸 아래 위를 병합해 봅니다. 이렇게. 됐죠? 병합 잘 된다. 잘 되죠, 뭐.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엉뚱한 셀 번지를 병합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여기요 여러분, 병합 아이콘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병합된 내용이 취소가 돼요. 해보세요. 정말 취소가 되네. 이렇게 하고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셀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다시 병합을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병합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헷갈리니까 B의 5번지부터 지출 내역까지 범위를 잡아요. 잡았습니다만. 잘하셨어요. 잡은 다음에 페인트통 있죠? 페인트통.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색상을 한번 넣어봐요. 제 마음대로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시고 색상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넣었어요. 눈에 확 띄게. 어때요? 잘 된다. 그럼요, 잘 되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B의 7번지부터 이제 자 범위를 잡는 거 연습을 해볼 거예요. B의 7에서 F의 60번지까지 범위를 잡을 생각이에요. 60 너무 큰가? 그러면 F의 50번지까지 범위를 잡을 거예요. 어디부터요? B의 7에서. 그러면 이런 분 계세요. B7부터 범위를 F의 7까지 잡은 다음에 밑으로 고고고고고고고 이렇게 내려가는 분 계세요. 이렇게 50 이렇게. 아이고 넘어갔어.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잡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는 사람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그럼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해요? B7에다가 커서를 딱 갖다 놔요. 그럼 조금 세련된 방법. 여길 클릭하고 쭉 내려가요. 어디? F50으로요. 자, F열의 50 바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Shift 키 보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49네. 50. 요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B의 7을 클릭하면 여기가 뭐예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다가 B7 하고 클릭을 해요. 여기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콜론이 뭐예요? 위아래 마침표 콜론. 요거 아시죠? 그리고 쓰면 돼요. F에 50.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까지? 콜론 어디까지? 이 셀 번지를 쓰고 엔터를 꽝 치면 범위가 잡혀요. 여러분 편한 대로. 됐어요? 자, 잡았다면 헷갈리니까 페인트 통 눌러서 색상을 흰색으로 좀 바꿔볼까 봐요. 제가 하얀색이요? 눈에 확 띄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거 프린트로 인쇄하면 여러분 요거 선색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글꼴 그룹에 요거 여러분 테두리 보여요? 요거 누르면 모든 테두리 요거 누르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어때요? 벌써 야 이쁘다. 그쵸?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위에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범위 잡고 어디 넣어 봅시다. 이거 전체 어떤 거? 모든 테두리 이렇게. 어때요? 깔끔한가요? 네, 이렇게 모양 만들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칸이 너무 좁아요. 이거 행의 높이를 조금 높게 만들 수 없나요? 그리고 내역 글씨 몇 글자, 4글자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역을 넓힐 때는 여기 D열 보이죠? 이게 내역이잖아요. D열 클릭해요. 그리고 넓혀봐요, 여러분. 제가 손으로 끌어요? 이렇게 끌면 돼요. 근데 전 규격화된 걸 좋아합니다. 그런 분은 D열이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그러면 열너비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연럽이 13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13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출의 내역도 13으로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하려면 D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열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어디든 좋아요. 여기든 여기든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 나는 15가 낫겠네. 그러면 15 엔터 꽝 동시에 같이 늘어나요.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됩니까? 예. 얘네들 각각의 칸의 가운데 오게 하려면요.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 요게 가운데 맞춤이잖아요.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누르면 딱딱 가운데로 옵니다. 됐죠?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씨 크기는요? 크기는 여기 위에 12가 지금 기본값이죠? 여러분 요거 크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봐요. 너무 큰가? 작게 이렇게 누르면 돼요. 크게 작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목도 크게 이렇게 굵게 이렇게.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죠 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열의 너비를 넓혔다면 행의 높이도 여러분 좀 높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는 7행 참고로 엑셀 처음 하는 분들이 좀 범하는 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행의 높이를 이렇게 범위를 요렇게 잡는 분 계세요. 이렇게 NG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행 머리끌 7행 보이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행 Shift 키 누르고 50행 이렇게 행 전체를 범위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행 머리끌에서 오른쪽 행 높이 보이십니까? 네. 행 높이에 지금 기본값 17.25가 나왔는데요. 이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한 25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안에 각각의 날짜를 한번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자, 이거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제가 휴대폰으로 제 또 동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확대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위로 방향키 휠을 굴려요. 이 정도면 보이실 거예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연, 월, 일 요 순서를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연도 22년도 1월 15일인데 그럼 1 빼기 15 이렇게 연과 월 사이에 빼기 월과 일 사이에 빼기만 넣어주시면 돼요. 또는 빼기 대신에 슬래시를 넣어도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엔터 꽝 보세요. 날짜 데이터는 우리 엑셀에서 숫자처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날짜도 숫자와 같아요. 이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왼쪽이 아니라. 아까 얘네들은 왼쪽이 기본 정렬이었죠. 문자는. 그렇지만 숫자는 오른쪽이에요. 날짜도 오른쪽이고요. 이게 날짜 데이터 입력이에요. 아, 됐어요? 근데 저 연도를 빼버리고 월하고 일만 입력할 수도 있습니까? 엑셀은 더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만약에 1 빼기 16이다. 1월 16일이에요? 그럼 1 빼기 16 이렇게만 써요. 연도를 생략하고. 그럼 연도 생략하고 월 1만 쓴다는 말이죠? 예. 이러면 엔터를 쳐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문자 아니에요?
오른쪽 정렬 보이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보면 이 데이터가 문자인지 아닌지는 수식 입력줄을 보면 돼요. 어때요? 생김새만 문자처럼 나왔지 실제로 얘의 속마음은 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마네킹에 이런 옷을 입혔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서식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차츰차츰 배우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연도를 생략하고 월하고 일만 쓸 건지 이거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이제 업무에 따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액, 내역 뭐 이렇게 나오죠. 수입액은 뭐예요? 들어온 돈, 그죠? 그럼 들어온 돈이 1월 15일 날 들어온 돈이 있었다. 있으면 쓰면 되죠. 그죠? 자,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저기 그냥 0을 쓰면 되지 않아? 수입액이 있으면 쓰란 얘기예요. 1월 15일 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다면 여기다가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임대료가 들어왔다. 수입액 임대료를 여기다 썼군요. 한 75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75만 원 써볼게요. 7, 5 동그라미 4개 옆에 칸에 임대료 이렇게 어때요?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돈이기 때문에 100m 앞에서도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기본 서식이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나 쉼표 찍고 싶어. 돈이라 쉼표 찍으세요. 저는 원화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엑셀 데이터의 기본 형식은 다 일반이에요. 기본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옷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 형식이. 근데 기본은 다 일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돈으로 돈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통화 여기 보세요. 일반이죠. 이걸 아래로 눌러서 통화 이렇게 이런 기호가 들어가네. 통화 이렇게. 근데 여기만 넣을 거예요? 아니요. 전 돈 들어가는 데는 다 원화 표시 나오게 하고 싶네요. 그러면 범위를 샥 잡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우리는 통화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데이터는 수입액의 그 다음 데이터 있죠. 예를 들어서 1월 16일 날 또 수입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쓰면 돼요. 예를 들어 350이 발생했어요. 35만원, 350만원 쓰면 어때요? 원화 표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식이에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다 급여다. 그럼 급여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022년 1월 17일 그냥 1 빼기 17 이렇게 쓸까요? 1월 17일 날 지출이 발생했다. 지출 20만원 이렇게 2만 20만원. 근데 여긴 또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어떻게 해야겠다? 2의 7번지부터 어디까지 2의 50번지까지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면 되겠죠. 너도 표시 형식에서 통화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내역, 공과금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는 거군. 우리 이렇게 서식 하나를 만들었지 뭐예요. 예. 이거예요. 그러면 기왕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렇게 다 됐으니까 우리 이것도 또 배워보죠. 저는 이게 엑셀이니까요. 그러면 이달에 현재 날짜까지 수입액 총액은 얼마다. 지출액 총액은 얼마다. 이거 표시하고 싶은데요.
물론 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의 줄을 더 삽입해 볼까 봐요. 한 줄을 더요. 네, 줄 하나, 행을 하나 삽입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사행 클릭 4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눌러봐요. 어때요? 오, 하나가 생기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라고요? 예, 수입액 총액, 수입 총액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써요. 그리고 뒤에 4번지에다가 지출 총액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수입 총액에는 뭐 색깔 하나 넣어 보세요, 여러분. 자, 범위 잡고 페인트 통이 색깔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색깔 난 이 색깔이 좋아. 그럼 넣으면 돼요. 지출 총액도 지출 총액하고 그 옆에 2의 4번지 범위 잡으세요. 그리고 색깔을 하나 넣어 보세요. 저는 눈에 확 띄게 꽃분홍 색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꽃분홍. 네, 이 색깔로 할까? 네. 자, 확인. 됐습니다. 확 들어오죠? 네. 자, 그러면 수입 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액을 더 더하면 되죠. 근데 수입액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또 20일날, 25일날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어찌 됐건 간에 C의 8번지부터 C의 50번지까지를 더하면은 51번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51번까지 더하면은 되겠네요. 수입액은. 맞아요? 네, 여기.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오면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엑셀은 여러분이 엑셀에 열광하는 건 내가 계산하기 어려운 걸 얘는 쉽게 계산하고 요약해 주기 때문에 엑셀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홈 탭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 기억나요? 그 시그마 있죠. 뭐 시그마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있잖아요. 그거 수열. 예. 그 시그마 이것만 눌러요. 한 번이요? 네. 썸이 뭔가요? 더해줄게 말해봐. 어디까지를 내가 더해주면 될까? 말해봐. 함수예요. 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누르면 덧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로 열고. 그럼 여러분 범위를 말해줘야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요? 그야 C의 8번지부터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고고고고고 내려가서 어디까지요?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C의 51번 이렇게. 그러면 C의 8부터 C의 51까지 다 더해 이 뜻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엔터를 치면 돼요. 수식 입력줄에 커서 갖다 놓고 엔터 꽝 이러면 현재까지 수입 총액은 425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출 총액 여러분 보이죠?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야 지출액을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시그마? 예, 시그마. 그리고요. 이렇게 번쩍이 돌아가는 거에 동요하지 마세요. 왜요? 엑셀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건 오산이에요. 얘는 함수는 무조건 왼쪽의 값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아니야. 너 잘못 짚었어.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더하려는 그 영역은 2의 8번지부터 어찌됐건 어디까지요? 마지막 Shift 키 누르고 2의 51번지까지야.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엔터 꽝. 됐어요. 20만원. 보이십니까?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위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죠? 실제 우리 업무에서 데이터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려가다 보면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이 칸이 뭐야? 이건 뭐야? 네. 나중엔 이 문서가 이게 뭐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른 건 다 마우스 휠을 굴려도 움직여도 돼. 그렇지만 너네들은 움직이지 마. 고정돼 있어. 이렇게. 얼음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마우스를 자 여러분 얘네들이 고정돼야 되죠. 그러면 그 바로 아래 칸에 즉 B의 8번지든 C의 8번지든 이런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자 보는 거죠? 보는 건 보기 메뉴. 그럼 뭐 중간에 집어넣는 건 삽입입니까? 맞아요. 자 우리는 보기 보는 거 보기 메뉴를 눌러보세요. 자 보기 메뉴 누르시면은 여러분 여기 틀 고정이라는 거 창에 틀 고정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자, 틀 고정 보이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틀 고정 첫 번째 메뉴 보이죠? 이걸 누르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B의 8번지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 바로 위에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을 계속 화면에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눌렀어요. 눌렀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때요? 아, 정말 고정되네. 예, 얘네는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제 확인되죠? 그럼 어디? 제가 1월 18일 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출 총액 이와 같아요. 자, 1 빼기 18, 1월 18일 날 지출액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125만원. 이렇게요. 자동차 보험료 엔터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 총액이 확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입 지출 내역서를 보면 어때요? 아, 현재까지 수입액 얼마 들어왔고 지출액은 이만큼이구나. 이런 상황을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서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이 틀 고정은 어떻게 취소하죠? 이런 분 계시는데요. 똑같아요. 좀 전에 어디로 갔죠? 보기에서 창에서 틀 고정 이것을 틀 고정 취소 이렇게 메뉴 이거 눌러주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데이터 입력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다. 그럼요. 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냥 듣고 있었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서를 나는 저장할 건데 중요한 건 이 문서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때 암호를 걸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 문서를 열 때 암호를 걸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파일에서 여러분 저장 보이세요? 요거 눌러요.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보이세요? 네, 눌러보세요.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나는 이 문서를 그냥 간단하게 저는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생각이에요. D 드라이브에 대동깃을 여기다 저장할 거예요. 엑셀 팁에.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 건지 말해봐. 그럼 이름을 여러분 하나 쓰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daily1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daily1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stop daily1 쓰고 참고로 나 여기다 저장하는데 여기 여러분 암호 저장할 거야. 도구 보이십니까? 하단에요. 네. 도구에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일반 옵션 이게 존재합니다. 눌러보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열기 암호는 뭐냐면 엑셀 문서를 열 때 암호가 있어야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기 암호 제가 써보겠습니다. 1, 2, 3
그 다음에 별표 A 이렇게 눌렀어요. 1, 2, 3 별표 A. 자, 그 다음에 쓰기는 안 할게요. 열기만. 확인. 자, 한 번 더 써달래요. 1, 2, 3 별표 A 썼습니다. 확인. 그리고 저장 눌렀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파일에서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더보기에서 닫기.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닫고, 자, 파일에서 열기 눌러보죠. 뭐를? 방금 전에 저장한 데일리. 보세요. 암호를 물어보죠. 자, 암호 입력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선택한 암호는, 자, 저도 입력을 했어요. 엔터 꽝 하니까 비로소 열리더라 이겁니다. 그럼 암호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해제는요. 파일에서 정보 보이십니까? 정보를 누르면은 통합 문서 보호라는 메뉴가 맨 처음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 통합 문서 보호 보이죠? 요거 눌러서 암호 설정 보이죠? 요걸 누르면은 암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력한 암호가. 이걸 지워요. 띵띵띵띵띵 이렇게 지워요. 확인. 이렇게. 됐나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저장 눌러줍니다. 그럼 암호가 지워진 거예요. 어디 볼까요? 파일에서 닫기. 자,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에서 데일리 원 열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암호가 해제가 됐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저 업무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문서를 열었더니 읽기 전용이라고 뜨던데 저 그게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저도 읽기 전용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 취향이 독특하신 거죠. 읽기 전용은 뭐냐면 그 문서 내용을 누가 뭐예요? 마음대로 써갖고 고치는 거 이런 거 방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읽기 전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이렇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띵. 그리고 자,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 보시면은 도구 보이세요? 예, 도구에서 일반 옵션에 쓰기 암호 보이세요? 예, 쓰기 암호에 암호를 써보세요. 암호를요? 네, 열기 암호 지워진 거 보이죠? 참고로. 네, 쓰기 암호. 자,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읽기 전용 권장 체크.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 된 거예요. 확인. 한 번 더 암호. 됐습니다. 확인. 한 번 더 저장. 네네. 저장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닫아봐요. 왜요?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닫기. 그리고 해당 문서를 열어보세요. 자, 열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 암호 몰라. 네, 몰라요. 근데 내용을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내용을 열기 암호 같은 경우는 아예 문서를 열 때 암호를 모르면 문서 내용을 아예 확인 못했죠. 근데 얘는 읽기 전용, 암호 몰라도 읽기 전용 보이세요? 요걸 누르면은 문서 내용이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디? 위에 보면 읽기 전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읽기 전용이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뭐 1월 19일 날 제가 더 써볼게요. 기타 수입 100만원, 1000만, 10만, 100만원 하고 내역의 기타 이렇게 여러분이 임의로 썼단 말이에요. 잘 써지는데요. 아니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이제 파일에서 얘를 닫을 거예요. 닫기 누르면
저장할까요?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럼 저장해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읽기 전용 파일이므로 저장할 수 없다. 이 메시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기 전용인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회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 이런 게 걸리면은 이름을 데일리1 이렇게 나왔는데 데일리1 에디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교묘히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그리고 도구에서 이름 바꾸면서 도구에서 일반 옵션 들어가면은 보세요. 암호 어떻게 됩니까? 해제됐죠? 그리고 읽기 전용 권장 나오죠? 체크 빼요. 확인. 한 번 더 저장.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어때요? 열려요. 아무 메시지 안 뜨죠? 그냥 쓸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암호를 저장하고 해제하고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 문서를 PDF 문서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파일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내보내기 메뉴가 여기 존재해요. 있네. 네, 있습니다. 자, 내보내기 눌러볼까요? 띵 누르면은 PDF 문서 만들기 여기 보이십니까? 네네네. 요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 네,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PDF 문서 어떤 방에? 저는 대동기술 엑셀TV에 daily1edit.pdf 파일 보이죠? 게시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PDF 문서로 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PDF 문서 된 겁니까? 네, 이렇게요. 그리고 참고로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면은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회색 부분은 인쇄할 때 어떻습니까? 눈금선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보이죠? 이건 우리가 테두리 개선을 그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의 데일리 1 시간에 이런 간단하게 수입 지출 현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암호를 지정해서 저장을 해보고 그리고 직접 PDF 파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장해 놓으시고 여러분도 이것보다 좀 더 응용을 해서 다른 서식의 문서도 한번 용기 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데일리2 내일 또 다른 내용, 채우기 기능, 서식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